증인이 2023년 7월 국장 승진을 하였는데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부이사관이 1년 만에 국장으로 승진한 건 감사원 역사상 최초이다.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며 증인이 자타가 공인한 감사원 최고 조사 능력의 보유자라고 밝혔다. 유병호 총장의 파격 발탁이다. 유 총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감사원을 가리키는 이른바 타이거파이기도 하다라고 보도되었는데 혹시 이런 보도 내용 보시거나 들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고. 사실관계가 틀린 건 어떤 겁니까? 제가 질문의 취지를 궁금하시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증인이 감사원에 오래 근무하신 전문가이시다. 그리고 증인의 하시는 행동이 감사원 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감사원 직원들의 업무 처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증인의 그 경력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한 다음에 질문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최초 하는 그 말은 제가 알기로 최단기는 저보다 빠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거 파락하는 것은 파가 아닙니다. 파가 아니고 수시로 이게 어떤 국감이나 이런 데서 자꾸 논의가 되는데, 그리고 이미 유병호 총장께서 당시 총장께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언론을 또 자꾸 이렇게 나오고 말을 하는 건 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이거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타이거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T, 트레이닝, I, 인투이션, G, 로직, E, 에비던스, R, 리즈닝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감사원, 감사관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갖춰야 될 자질, 요구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 유병호 총장께서 유병호 감사위원께서 과장 시절에 직원들의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교육용 자료에 만든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 어떤 판이 하는 것은 일부 불건전한 자들의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30분으로 답변과 그러면은 질문 시간 이런 제한돼 질문을 있습니다. 하지 마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놓고 저한테 자제를 하라고 하면 됩니까? 재판관님 이 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성실히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문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지휘권을 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물으시죠. 제가 그래서 질문의 취지가 뭔지 여쭤본 거 아닙니까? 질문의 취지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답변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바로 질문 그다음 하시죠. 경향신문 2022년 7월 7일자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간부 4명 대기발령 제목의 보도 내용입니다. 2022년 7월 7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월 7일경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보도자료에 감사 진행 시점을 7월 19일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질문 내용은 제가 안 보이는데 질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질문 7월 내용 좀 7일 띄워주세요. 7월 7일 보도 내용에 감사원이 해경,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 착수일은 7월 19일입니다. 그럼 감사 착수 이전에 디지털 이전의 포렌식 답변으로 작업 대변하겠습니다. 예? 방금 직전 답변을 이해하시면은 이건 충분히 질문에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언론 보도를 하지 못할 만큼 서둘러 보도 자료를 배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이 서해 피살 공무원 감사가 그 어느 감사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확보한 정보,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 은폐, 조작한 사건으로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묵살하였는 바,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기강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장님, 공적 목적에서 중간 재판장님. 발표를 해야 되고, 이는 감사원이 헌법에서 재판장님, 부여한 국민적 책임이요 소명이요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져. 기재해 와가지고 지금 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성한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장을 가져 지금 없어요.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줘보시라고요. 그 참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본인 행동이 질문의 취지에 맞게 제가 답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중간 발표를 했냐고 하시길래. 이거는 듣고 하세요. 듣고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하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당시 이 유병호 씨 얘기입니다. 2020년 6월 17일 새벽 4시에 연합뉴스에서 해경청장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월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회견하는 것을 시청하고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다음 간부들이 모여 감사하는 걸 결정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지금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렇게 유병호 씨가 감사원 직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취지가 제가 참 의구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답변 아니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하세요. 알고 있는지 아니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답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알고 하면 있는지 어떻게 모르는지 돼요? 물었지 그 않습니까? 배경에 오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그 배경에 오해가 없도록 제가 유병호가 설명을 간부회의를 나한테 소집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내가 그것만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감사위원들이 아니, 제 설명을 사건을 드린다니까요. 감사하기로 결의했습니까? 아니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답 듣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했을 때 당시에 불과 이틀 만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진 월북 판단이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해경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그리고 국민적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과연 그게 사실일까? 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로 그랬을까? 그렇게 발표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2년 6월경에 똑같은 기관에서 번복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 당사자 입장이나 유가족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심이 있다면 통곡할 노릇입니다. 그 발표를 보고 진행된 것이고, 그래서 감사원 지휘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사의 의구심과 이런 것을 발표도 번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 했겠죠.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된 것이고, 유병호 그 당시 총장께서 모든 걸 결정했다? 그거는 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관계의 은폐, 조작, 왜곡 행위가 포착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 유가족이 감사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고, 유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체화대한 내용을 소상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증거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리고.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유병호 총장이 새벽 6시에 간부회의를 8시에 소집하라고 비서관에게 지시한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인과 국회 그때 국감장에서 본인 스스로가 말했다 하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묻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만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실을 물었으면 이 사실을 모른다 안다만 대답을 하세요. 재판장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시간은 추가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